자, 이제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의 차례입니다. 바로 이때 5세기가 바로 고구려의 최전성기입니다. 자, 당시 중국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조, 북조 이렇게 싸우고 있다 보니까, 자, 장수왕 같은 경우는요, 그 둘에게 그냥 각자 뭐 조공도 보내고 이렇게 실리 좀 맞추고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디에 눈을 돌리느냐, 바로 남쪽으로 돌리냐, 남쪽으로. 자, 그래서 남쪽이면 누굽니까? 여기서는요, 백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신라도 포함입니다. 신라, 솔직히 한때 고려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고구려의 첨수는 우리 주몽의 졸본, 그다음에 그의 아들 유리의 국내성인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사를 떠납니다. 지금의 지명과 일치한 바로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 즉 평양천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장수왕의 남쪽 진격, 남진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제랑 신라가 완전히 초긴장 상태, 패닉에 빠진 거예요. 덜덜 떨면서. 자,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한때는 싸웠지만 이제는 손을 꼭 잡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라제 동맹. 신라 할 때 라, 백제 할 때 제, 라제 좀 이상하죠? 라제 동맹이다. 자, 근데 우리의 장수왕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대로 밀어버리는데, 자, 드디어 이제 자기의 선조의 복수를 완성하는 순간, 자, 백제의 수도 어디라고 했죠? 한성을 함락합니다. 장수왕의 아버지 광개토대왕 땐 한강 이북까지만, 장수왕 땐 자비가 없습니다. 네, 한성을 함락하고 이때 백제의 왕이 사망합니다. 백제는 반자동적으로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죠. 자,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갔지만, 네, 달도 차면 기울는다고 6세기 때 되면요, 이제 여러 가지 내부 문제 때문에 결국 한반도의 주도권을 백제 그리고 신라한테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릇은요, 사실 신라에서 나온 그릇인데, 이 밑바닥에 보시면 이제 광개토대왕 관련된, 고구려 관련된 문과가 있나 봐요.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신라 땅에서 고구려 유물 관련된 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당시 고구려가 신라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용어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이 없는 군장 국가,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왕은 있지만 그닥 힘이 세지 않는 부여, 이런 나라 배웠다면요, 이제는요, 중앙 집권전 9대 국가라고 해가지고, 네, 강력한 왕권을 통한 이제 체제가 완성이 되는데, 첫 번째, 왕위의 상속인데 얘 형제도 아니고 뭐예요? 아들에게 넘겨주는 부자 상속.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 율령, 아까 말씀드렸죠? 소시리방 때 불태율, 율령. 그 다음에 관등과 관복인데,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급수가 낮은 공무원분과 높으신 공무원분이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관등을 정비할 때 관복도 같이 정비했다. 사상의 통일. 자, 지금 나라를 지금 하나로 좀 모아야 되는데, 누구는 곰을 믿고, 누구는 호랑이를 믿고, 누구는 사슴을 믿고, 돌을 믿고, 이건 통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이 불교 수용, 고구려에서도 누구죠? 그렇죠. 불태율, 불태웠다. 소시망이네요. 정말 중요한 임금이네요. 맞죠? 마지막 정복전쟁도 더 활발해지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비석은요, 광개토대왕릉비, 충주고려비 둘 다 장수왕 때 세워졌고요. 광개토대왕릉비는요, 아까 신라를 백제외가 쳐들어온 신라를 도와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 그 다음에 충주고려비는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 이제는 백제 수 한성을 넘어서 지금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충주 있죠? 거기까지 진출함을 보여주는 비석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구려가 백제, 특히 신라 이런 애들을 동등하게 본다? No. 거의 아랫사람으로 거의 하대하듯이 봅니다. 이때 이 고구려만의 이 독자적인 천하관, 세계를 바라보는 천하관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백제 할 건데, 사실 저는 지금 마음이 좀 편합니다. 왜냐면 좀 전에 고구려 열심히 수업하면서 백제 얘기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고구려를 먼저 공부하고 백제를 보면은 되게 편할 거예요.
자, 건국민 국가기특 마련인데요. 첫 번째, 온조. 자, 고구려 계통의 유의민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쪽에서 넘어왔나 봐요. 자, 우리 아까 고구려 세운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왔을 때 다시 이제 새로운 장가를 지게 되는데 소선호 아시죠? 소선호. 이분과 결혼하게 되는데 자, 이분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이 소선호가 이제 과부 출신이어서 전 남편에서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온조와 비류 두 왕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주몽이 돌아가시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왕은 온조나 비류 이 두 왕자 중에 한 명이 될 줄 알았는데 아까 얘기했죠? 누가 나타납니까? 유리가 나타나요. 네, 그래서 왕위는 사실상 이제 거의 뺏기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온조와 비류는 어머니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백제예요, 백제. 네, 자 고이왕이라고 있는데요. 자 고이왕은요, 자 사실 뭐 이미 처음부터 지금의 이제 경기도 서울시에 그 수도를 세웠는데 이 한강유역을요 완전히 장악하고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자 육자평 16관등 그 다음에 관복제까지. 자 좌평은요 백제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고요. 관복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야겠죠. 관등과 관복, 육좌평 16관등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성기가 좀 빨라요. 삼국 중에서 가장 빠른 전성기 누굽니까? 백제예요. 자, 근초고왕. 이거 예전에 사극으로도 한번 나왔죠. 근초고왕. 자, 마한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마한에 처음에는 목지국이 제일 셌다가 나중에는 백제국, 즉 백제가 힘이 세서 마한을 전체를 다 이제 장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마한에 남은 세력도 있죠. 이제 거의 정복이 이때 끝납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군대 키워서 고구려 공격하는데 그때 고구려가 좀 비극이었죠. 왜? 중국한테 시달리고 백제한테도 시달린 누굽니까? 바로 고국원왕. 네, 그의 유일한 업적은 뭐다? 전사한 거다. 네, 다시 근초고왕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고국원왕의 업적이에요.